자, 20번은 뭐가 틀렸어요?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한유. 말이 안 되죠?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법관과 검사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법관과 검사는 특정직이라고 그랬죠? 자, 국회 사무총장, 감사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과 이거 들렸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하고 별정직이죠. 자, 그 다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맞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쪽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 맞죠? 26번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국회 동의, 정무직 맞죠? 자, 정무직은 어떻다 그랬어요? 세 가지. 선거로 된 거, 그렇죠? 그 다음 어떤 거? 국회 동의 필요한 거, 필요한 이 직무. 그 다음 또 하나는 고도의 정책 결정을 하는 직무. 자, 그 다음 27.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 국장. 틀렸죠? 뭐가 틀렸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장 및 국장은 무엇에 해당돼? 지방공무원입니다. 이에 상당한 보좌관의 임용제 제거나 파견 조직 등으로 인사 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지금 고위공무원단은 지방공무원은 안 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표를 제가 만들어봐요. 8번 봐, 8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8페이지는 고위공무원단으로 돼 있고 의 써져 있죠? 그쵸? 그 다음 거기 직종별로 SES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공무원과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나눠놨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별정직은 지방직 공무원하고 정무직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특정직에서도 아까 주로 외무직만 되지 경찰과 소방대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외된다고 그랬죠. 기관별로도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 행정부 각급 기관이 중앙행정부가 아닌 기관, 행정부 각급 기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소 건설청 등. 그 다음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SES,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감사원은 어디를 한다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 다음 정부별로는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1상급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부교육감 이런 사람은 다 국가공무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정무부시장 정무를 하니까 정치적이니까 누가 시킨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인천시장이 임명한 게 정무부시장이야.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무적인 업무 정무직이기도 하고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이야. 시장 임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도 들어가지 않는다. 저 구분해놨죠? 다음 한 장 넘기면 이제 충원 방식하고 운영, 장점, 문제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중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다 특정직이었죠. 근데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실은 일반직이죠. 일반직. 자, 29번. 여기는 제가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A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 국회의원실에 근무 중인 비서관 을. 거기 쭉 보니까 특수경력직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갑은 경력직, 을은 특수경력직, 그쵸? 그 다음 교통부 차관으로 근무 중인 병, 이건 차관이니까 특수경력직, 그쵸? 시병무청에 근무 중인 군무원, 선생님 군무원은 당연히 특정직으로서 경력직이죠?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맞죠? 그럼 이 사람은 특수경력직이죠? 청와대에서 근무하니까, 그쵸? 이 사람 정년 보장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대통령 바꾸면 당연히 정년 보장 안 되겠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비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을, 시병무청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정,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무이다. 틀렸죠? 근데 원래는 이걸 어디를 갖고 오려고 했어?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근무 중인 병을 거기 시병무청 대신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잘못 가져왔어. 그래서 X인데 X를 안 하게 됐어.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X죠? 뭐가 틀렸다? 시병무청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정은 무엇에 해당된다? 경력직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국가정보원 차장,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감사원 사무차장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원 사무차장이다. 그렇죠? 자, 쌤 이건 사연이 좀 있어. 지금 전부 다 사무차장이죠. 차장이죠, 차장. 근데 이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맞아요. 사무총장. 근데 감사원 사무차장은 사실은 옛날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직으로 변경시켜줬어. 다시요. 감사원 사무차장은 일반직입니다. 원래 뭐였었는데? 자, 이것도 그냥 시험 다가와서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그쵸? 감사원 사무차장은 뭐다? 일반직이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된 이 규정이 바뀐 사람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옛날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일반직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둘은 자 그냥 기출문제만 봅시다. 감사원 사무차장은 뭐다? 일반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지금은 알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쌤, 거기 보니까 담당 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이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이건 특정직 공무원을 말하네. 그쵸? 자, 쌤,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단 말은, 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이 먼저 적용되겠어? 교육공무원법이 먼저 적용되겠어?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이 먼저 적용되겠죠?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특정직을 말한다. 그 다음,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들을 수행하는 공무원. 이건, 별정직을 이야기하네. 그쵸? 특수경력직으로 별정직.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건 일반직 공무원이네. 그쵸? 경력직이네.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이거 특수경력직이네. 그쵸? 특수경력직에서 정무직이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등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결정을 필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거 정무직이네. 특수경력직이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이것도 일반직이죠. 일반직이 아니라 경력직이죠. 미안. 경력직 속에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으니까. 중에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담당 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 보장 등 복무 등이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맞네. 그쵸? 특정직.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것도 맞네. 일반직으로서 기술직이죠, 이건.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된 공무원. 맞죠? 이건 경력직입니다. 경력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 32.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아서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 관련 신분보장이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죠. 쌤, 장차관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6개월, 박수진 장관 45분이면 끝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할 수 있는 것들만 주로 생각하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교육부에 있는 국장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 비전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 관련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보좌를 중시한다. 맞죠?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의 전문성에 따라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 직업 관련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34번은 바꿔져 있죠? 35. 정책 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 관련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맞죠? 36.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유형하는 신분보다 실적자의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이다. 맞고. 특정직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교육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맞죠? 자, 38.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직에는 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등 지방공무원이 포함돼. 등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게 틀렸어? 이 사람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은 지방공무원 포함이 안 되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제 등 법령이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된다. 아까 일반 임기직 공무원은 무엇에 해당된다고 그랬어? 일반적으로 보통 넣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력직이라고 그랬죠. 40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미안해요. 도지사의 비서, 국가정보원 직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 것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다음 국가정보원 직원. 맞죠? 자, 우리 지금 집에 가서 여기 특수경력직도 뒤에 좀 실어놨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특수경력직인지 한번 보시면 돼. 10페이지 보면, 우리 쌤은 지금 안 갖고 계시죠? 10페이지 보면 제가 특수경력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무직하고 뭐하고, 그 밑에는 별정직. 근데 쌤 보면 정무직은 한 번만 읽어보고 별정직 좀 읽어봐서 구분하면 좋겠죠? 그래서 자,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뭐 할 때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건 또 오늘 나눠드린 저거는 붙여줄 건데,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 전에 조금만 보면 돼요. 이건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떤 것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 이 경력직인지 특수경력직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채용, 승진, 전직에서 직위 분리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이건 맞죠? 직업 공무원 제도의 전통과 일반 능력자주의의 임용 관행은 개방형 임용 제도 도입과 정책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선생님, 직업 공무원 제도는 개방형하고 안 맞는다고 그랬죠? 직업 공무원 제도는 유능한 사람을 처음부터 뽑아서 끝까지 직업으로 삼도록 한다는 거였죠. 따라서 폐쇄형하고 맞죠? 그래서 틀렸고. 43. 우리나라의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이거 맞죠? 교류형 인사제도에는 비교류형 인사제도에 비해 기관 간 이해 증진, 업무 협조, 개별 공무원 경력 개발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건 당연하잖아. 그렇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 시간 선택제 이 채용 공무원이 뭘로 됐어? 실제 정규직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무슨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어떤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까 우리가 임기직 공무원들 있죠. 이 사람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혹시 뭐 스포츠 강사 알아요? 우리 좋아요. 아까 기간제 했으니까 기간제 교사는 어때요? 우리가 아까 이 임기직 공무원 맞죠? 임기 계약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기간제 교사를 계약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교사가 되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 뭐 10점 가산점 주고 이런 거 없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임용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런 걸 의미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 46. 유연 근무제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기관 사정이나 정부 일자리 나누기 정책 구현 등을 위해서는 활용되지 않는다. 선생님, 일자리 나누기 하려고 한 거죠? 활용했습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 시간. 자, 우리가 아까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몇 시간이었어? 40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15에서 35시간이라고 그랬죠? 2013년에 국가공무원, 2015년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 시험이 최초로 실시됐다. 2014년에 실시했습니다.
2014년에 2013년에 법안을 만들었고 2014년에 최초에 실시됐는데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도 또한 선생님들이 어려워할까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 이 부분 7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시간제 공무원을 이렇게 딱 정리해봤어요. 시간제 공무원. 그래서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시간제 공무원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시간은 몇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시간제니까 15에서 35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2 이상 나올 수 없어요. 2 이상 나올 수 없고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정리된 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다가, 그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일단은 어떤 시간제 공무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2013년도에 법안이 마련되고 2014년도에 실시됐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49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하나의 풀로 관리된다. 맞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단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 계획 등 평가. 맞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보수는 직무 성과급제적 연봉제. 아까 봤었죠? 적용을 받는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는 고위 공모직위 30%인 공모직위는 민간과 공모직위는 민간하고 경쟁 안 한다고 그랬죠. 개방직위가 민간과 경쟁한다고 그랬죠. 승진은 일반적으로 직무 곤란도와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는 보수의 증액을 수반한다. 맞고 전직은 동일한 직렬이 아니라 다른 직렬로 가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전직은 자 직렬이 다른 직급으로 변하는 걸 말합니다. 직렬이 달라. 직렬이. 그래서 직렬이 다르니까 전직 시험이라는 걸 보는 거야. 전직 시험이라는 걸 그래서 보는 거야. 승급은 호봉 올라가는 거야. 계급이나 직책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과 구분돼서 호봉은 직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그쵸? 자, 아까 우리가 직급 이거 했었죠?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직급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 그랬어? 우리 쌤 처음에 들어가면 지방행정서기관 이런 게 직급입니다. 이거 6페이지. 우리 쌤은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6페이지. 거기 보면 직급이란 말은 안 써져 있지만 지방행정서기관에서 쌤 승진하면 지방행정서기가 되겠죠. 거기서 승진하면 지방행정주사부가 되겠죠. 이건 승진이고 직급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런데 자, 쌤 1년차에서 2년차 갈 때 호봉이 올라가 안 올라가? 호봉 하나 올라가죠? 그건 승급이야. 승급은 자 봐. 서기관은 제일 처음에 서기보였어요. 9급으로 들어갔어. 쌤 1년 만에 이 서기로 승진합니까? 그거 아니죠. 한 3년 걸린다고 합시다. 3, 4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럼 계속해서 1호봉, 2호봉은 계속 호봉은 올라가죠. 1년마다. 그건 승급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직시험이라는 것은 전직시험이라는 건 직렬을 달리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여기 행정직렬 밑에 뭐라고 써져 있었다고 그랬죠? 세무직렬이죠. 자, 선생님이 행정직렬로 들어갔다가 세무직렬로 가고 싶어. 그러면 그건 뭐가 되겠어? 직렬을 바꾸는 거니까 전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를테면 거기 직률을 바꾸는 건 전직이라고 안 해. 직률을 바꾸는 거. 직렬. 그러니까
세무직이하면 또 새로운 거잖아. 직렬이 굉장히 상이하잖아. 그래서 전직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잡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서기보 이런 걸 직급 이렇게 불러요. 그대로 있고 서기보에서 그대로 있고 호봉모 올라가는 건 승급, 서기보에서 서기로 올라가는 건 승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행정직이 마음에 안 들고 세무직 하고 싶어. 그래서 세무직으로 이렇게 하면 직렬을 달리해서 가게 되면 그건 뭐다? 전직. 근무지만 옮기는 거. 인천시 뭐 여기 구에서 다른 구청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전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56. 겸임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준비가 안 된 경우나 교육훈련 기관 교관 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등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겸임 하도록 하는 거. 우리나라 57번. 엄마야. 조금만 합시다. 딱 5시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문제만 풀겠습니다. 세 문제. 우리, 여기 아니, 241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실적제 기본 원리의 신규 임용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한다. 맞죠?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제도 실적제 기본 원리의 공무원은 정당이나 급학 정치단체 결정에 관여, 맞죠? 정치적 중립. 59. 우리나라 이 공무원 인사제도 실적제 기본 원리에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견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잘 모르더라도 이 전문만 알아두면 되겠죠. 이 지문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실적제 기본 원리에서 공무원은 형우 선고, 징계 또는 지방 공무원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직권 면직 같은 걸 당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형우 선고, 징계가 아니면. 대표 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고, 대표 관료제는 임명직 관료 집단의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이거 아까 정부 관료제에 뭐 하는 거? 정부 관료제를 제한하는 수장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또 대표 관료제네. 242. 대표 관료제까지만 하겠습니다. 65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대표 관료제는 관료들의 객관적 책임을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관료들이 객관적 책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표 관료제가 주장됐다 그랬죠? 틀렸고. 64. 대표 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여기까지. 뭐 뭔지 알겠죠? 자, 쌤이 꼭 복습이 필요해요.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복습이 좀 하고, 특히 복습하기 좋게 정리해 봤으니까 이거 지금 쭉 정리된 걸로 한 번만, 책으로 해도 좋은데 정리된 걸로 하는 건 기출 지문까지 넣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같이 보시는 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